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 47층짜리 고층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너머 넓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계신 한 노인의 눈가에는 이미 새벽빛보다 먼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올해 72살.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입고 계신 옷은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면 블라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림건설의 창업주였습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이사회 명예회장 자리에만 이름을 올려두고 계셨지만 그분의 개인 재산만 해도 3천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빌딩이 5채, 그리고 이곳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부동산 가치만 해도 수백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관절염으로 뒤틀린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전 오늘 할머니의 남편 박철수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5해를 함께 산 동반자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손수레 끌며 벽돌 장사하던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 재벌 반열에 오르기까지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사교 모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유학을 갔다며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도 금방 자기 일정이 있다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옷도 아니고 음식도 아닙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좀 나누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박민수입니다. 응, 민수야. 어머니, 혹시 요양보사 구하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분 있대요. 경력도 10년 넘으셨고 후기도 좋고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 할게요. 민수야, 나는. 어머니, 요즘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매일 옆에 있어 드릴 수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그럼 일정 조율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그래요, 할머니도 이제 늙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도 힘들고 약 챙겨 먹는 것도 자꾸 까먹고 밤에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닌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자기 곁에 오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오는 건지였습니다. 55해 동안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면서 할머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왔다가 필요한 것만 챙기고 떠나는 사람들. 진심인 척하다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 눈빛엔 50년 넘게 사업 현장을 누빈 경영자의 예리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테스트 계획 치매 노인 역할 연기. 목적 요양보사의 진심 확인.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짓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배신을 받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척하다가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귀중품을 훔쳐가는 가정부. 할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하다가
뒤에서는 저 늙은이 언제 죽으려나 하고 수군대는 친척들.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오는 요양보호사,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만약 그 사람이 돈만 버는 사람이라면 난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게 나아. 할머니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창문을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하지? 첫 만남 그리고 시작된 연기. 다음날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내내 뒤척이며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해야 자연스러울까? 치매 노인은 어떻게 행동하지?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검색하고 치매 관련 다큐멘터리도 몇 편 봤습니다. 증상, 행동 패턴, 말투까지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단정하게 빗지 않고 헝클어뜨렸습니다. 옷도 어제 입었던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단추도 하나 잘못 끼웠습니다.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 여자를 위아래로 휘어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누구세요? 할머니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거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김은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예요. 아드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아들? 우리 아들이 누구더라? 할머니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김은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김은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정말 넓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슬쩍 김은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여자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돈이 많다는 걸 확인했을 텐데. 김은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차? 차는 뭐하러?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부엌이 어디예요? 할머니는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김은혜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김은혜를 지켜봤습니다. 김은혜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야채를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은 잘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10여 분 후 김은혜가 따뜻한 계란말이와 밥 그리고 미역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계란말이 한 입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간도 적당했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요? 지난 3년 동안 할머니는 대부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그냥 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어르신 맛있어요.
김은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치매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는데. 당신이 누구예요? 김은혜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양보사 김은혜예요.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요양보사? 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밥도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김은혜는 옆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따뜻한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밥을 다 먹고 나자 김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드님께서 복용하시는 약 리스트 주셨거든요. 김은혜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여러 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기분? 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밤에 힘들진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요? 남편 생각이 자꾸 나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김은혜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보고 싶으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혜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진짜일까? 그때 김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매일 와서 어르신이랑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첫날이야. 시간을 두고 봐야지.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은혜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은혜예요, 어르신. 그날 저녁 김은혜가 퇴근하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해야겠어.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1차 김은혜의 친절함. 하지만 진심인지 확인 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어. 할머니의 첫 번째 시험.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김은혜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김은혜를 봤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모습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머리는 사흘째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렀고 옷도 얼룩이 몇 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휴지가 바닥에 널려 있고 컵도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김은혜를 봤습니다. 어젯밤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어르신,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뭐 엎지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건 할머니가 준비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종종 밤에 배회하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정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일부러 방을 어질렀고 옷에도 얼룩을 묻혔습니다. 이제 김은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김은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르신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김은혜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은혜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휴지를 줍고 컵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0여 분 후 거실은 깨끗해졌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씻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씻다.
나 어제 씻었는데. 어르신 사흘째 안 씻으셨어요. 머리도 감으셔야 하고 옷도 갈아입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 씻기 싫어요. 이것도 테스트였습니다. 치매 환자 중 일부는 씻는 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르신 씻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따뜻한 물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말려 드릴게요. 어떠세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씻을게요. 김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은혜는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옷을 벗는 걸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김은혜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천천히 부드럽게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등을 닦아줄 때 김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등에 멍이 있네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할머니는 멍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김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밤에 조심하셔야 해요. 화장실 가실 때 불 켜고 가세요. 제가 오늘 밤부터 밤 근무도 할게요. 밤 근무? 네. 어르신이 밤에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옆방에서 자면서 어르신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밤 근무는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일까?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 머리를 드라이로 말려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깔끔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르신 예쁘세요. 김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은혜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잠깐 전화 받아도 될까요? 그래요. 김은혜는 거실 한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아, 그게.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꼭 보내드릴게요.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급한가 보네. 전화가 끝나고 김은혜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김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 점심 준비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은혜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김은혜가 퇴근한 후 할머니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 김은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혜 35살. 부산 출신. 요양보호사 경력 12년.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 치매 말기.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김은혜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음. 빚은 3천만 원. 할머니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나한테 온 걸까? 아니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좀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야겠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갑시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은혜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은 밤 근무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김은혜를 지켜봤습니다. 김은혜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해도 김은혜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겠다며 새벽 3시에 깨워도 김은혜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진짜 시험은 안 해봤어. 할머니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김은혜가 돈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인지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지갑을 일부러 거실 소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5만 원권 100장. 그리고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오전 9시. 김은혜가 출근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침실에서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아, 은혜씨. 왔어요. 네,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어르신은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김은혜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갑은 소파 쿠션 사이에 살짝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슬쩍 김은혜를 지켜봤습니다. 김은혜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아침이 준비됐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계속 김은혜를 관찰했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가 밥을 먹는 동안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의 손이 소파 쿠션에 닿았습니다.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김은혜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김은혜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나? 김은혜는 지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지갑이 소파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두실게요. 김은혜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훔치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혜씨, 그게 뭐예요? 어르신, 지갑이에요. 내 지갑. 거기 돈 얼마나 들어있어요? 김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세어볼까요? 응. 세어봐요. 김은혜는 지갑을 열고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이 하나, 둘, 셋. 김은혜는 끝까지 정확하게 셌습니다. 어르신, 총 500만 원 있어요. 정확했습니다.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500만 원. 맞네요. 네, 어르신.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시면 안 돼요. 은행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 은행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음에 어르신 모시고 은행 갈게요. 안전하게 맡기시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정직하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많은 돈 앞에서 흔들렸을 겁니다. 특히 김은혜처럼 돈이 절실한 사람이라면 더욱. 하지만 김은혜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혜가 퇴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날씨가 좋대요. 산책 나가실래요? 산책? 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근처 공원에 나가서 바람 좀 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편한 옷 입으시고 준비하세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김은혜는 환하게 웃으며 퇴근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해.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지갑 테스트 통과. 하지만 최종 테스트 남음. 공원에서 만난 진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김은혜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단풍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은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안 가셔도 돼요. 응.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를 두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햇볕을 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평생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면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평범한 공원 산책을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김은혜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은혜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차 드세요. 제가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할머니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혜씨. 천만에요, 어르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이신가 봐요. 참 효자시네요. 김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양보호사예요. 아, 그렇구만. 요즘 요양보호사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봐주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 많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분이 돌봐주시니.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복이 많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은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할머니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은혜는 달랐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돈 많은 재벌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외롭고 쓸쓸한 한 사람의 노인으로 대했습니다. 김은혜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남았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김은혜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기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할머니는 모든 걸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그리고 무너지는 가면. 다음 날 할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김은혜에게 마지막 시험을 낼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김은혜가 출근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씨,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하게 들렸습니다. 김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배가 아파요. 어젯밤부터 계속.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김은혜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아니, 병원은 싫어요. 어르신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해요. 싫어요. 병원 가기 싫어요. 그냥 약 좀 주세요. 할머니는 떼를 썼습니다. 이것도 테스트였습니다. 치매 환자 중 일부는 병원 가는 걸 극도로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르신이 아프시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발 병원만 가요. 네? 제가 옆에서 계속 붙어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김은혜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걱정하는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갈게요. 김은혜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준비할게요. 김은혜는 급히 할머니 옷을 챙기고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병원 가면 들통날 텐데. 할머니는 슬쩍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김은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이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의사는 촉진을 하고 혈압을 재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할머니가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네, 잘 드세요. 그럼 아마 일시적인 소화불량인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는 처방전을 쓰고 나갔습니다. 김은혜는 안도하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큰 이상은 없으시대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놀랐어요. 무슨 일 생기신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씨. 네, 어르신. 미안해요. 네? 왜요?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아픈 척한 거예요. 김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나 사실 치매도 아니에요. 다 연기였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왜 치매 노인 행세를 했는지, 왜 김은혜를 시험했는지, 모든 걸. 김은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72해를 살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습니다. 김은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르신, 응,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머니는 김은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외로우셨죠? 많이 힘드셨죠? 응, 정말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치 친딸과 어머니처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가족.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김은혜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도 차를 마시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응? 김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림건설 창업주 박순자 회장님이시죠.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김은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치매 노인 행세하시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왜냐하면요. 김은혜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치매 말기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그런데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병원에 가요. 어머니 손 잡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이야기 들려드려요.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셔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김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르신도 제 어머니처럼 외로우시겠구나.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시겠구나. 은혜씨, 어르신, 제가 진짜로 어르신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딸처럼.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김은혜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김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내가 당신 어머니 병원비 내줄게요. 김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 되어줄래요? 김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법적으로 양녀 입양하고 싶어요. 당신이 내 진짜 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나 평생 딸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들만 둘 낳고 딸은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 딸이 되어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김은혜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는 김은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김은혜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대 그리고 진짜 시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김은혜는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김은혜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김은혜는 할머니에게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김은혜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의 빚 3천만 원도 모두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김은혜는 여전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딸의 마음으로. 그리고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양녀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의 아들 박민수 사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야? 박민수는 김은혜를 쏘아봤습니다. 저 사람 좀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같이 들어도 돼. 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자가 뭔지 아십니까? 돈 노리고 어머니한테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민수야, 말 조심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저 여자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그 돈 다 받아냈죠. 게다가 어머니 병원비까지 받아내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김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자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 애는 정말 나를 위하는 애야. 박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요양보호사가 재벌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받으니까요.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십시오. 양녀 입양 계약서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 여자를 법적 딸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그래, 나는 은혜를 내 딸로 만들고 싶어. 그럼 재산은요? 어머니, 재산 3천억이 넘습니다. 그걸 이 여자한테 나눠줄 생각이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은혜는 그럴 자격이 있어. 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저와 동생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평생 어머니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요양보호사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요? 민수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회사도 물려받았고 재산도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박민수는 김은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김은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나갈게요.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은혜야, 가지 마.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김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할머니는 일어나 김은혜를 안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넌 어디도 가면 안 돼.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뭐? 박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박민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김은혜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수 말이 맞는 걸까? 은혜가 정말 내 재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걸까?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할머니는 김은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혜야, 앉아봐. 김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은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 어머니,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거야? 아니면 내 돈 때문에 옆에 있는 거야? 김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민수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 미안해. 하지만 정말 궁금해. 김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김은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김은혜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 김은혜는 박순자 어머니의 양녀가 되더라도 어떠한 재산 상속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는 제 자유의지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야, 이게... 김은혜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주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해요.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친엄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세요. 매일 병원에 가도 제 이름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은혜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재벌이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또 의심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수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박민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원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산 관리를 못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저 사기꾼한테 재산을 빼앗기게 둘 순 없습니다. 그때 김은혜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박민수는 김은혜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뭡니까? 김은혜는 재산 포기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어머니 재산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딴 종이 쪽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번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번복 안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김은혜는 박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김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은혜야, 안 돼. 김은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가족들이랑 싸우시는 거 보기 싫어요. 은혜야, 제발. 김은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 김은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은혜야, 가지마. 제발.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은혜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김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 쪽으로. 할머니는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혜가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미안해. 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진짜 가족의 의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만 바라봤습니다. 박민수는 새 요양보호사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있을래. 박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창가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박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김은혜 씨. 그분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은혜 씨. 그분 정말 재산 포기각서 공증까지 받아놨더군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 떠나고 나서도 매주 어머니 건강 체크하러 병원에 연락했답니다. 본인이 직접 올 순 없으니까 병원에 부탁해서 어머니 건강 확인하고 약은 잘 드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서 진짜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박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재산 지키려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엄마한테 필요한 건 진짜 마음이었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은혜 씨 모셔올게요. 정말? 네, 제가 직접 가서 용서 빌고 모셔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고마워. 다음 날, 박민수는 김은혜를 찾아갔습니다. 김은혜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박민수는 놀랐습니다. 김은혜의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은혜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발, 어머니한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김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김은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박민수는 김은혜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은혜는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은혜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김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정말 너야? 네, 어머니. 쟤예요. 은혜예요. 할머니는 김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떠나보내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침실에서는 할머니와 김은혜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정말 안 떠나지? 네, 어머니. 이제 안 떠나요. 평생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김은혜를 봤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더라. 너는 엄마의 진짜 딸이야. 김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6개월 후 할머니와 김은혜는 법적으로 정식 모녀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도 김은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김은혜 그리고 박민수. 박민수는 김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아니 은혜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김은혜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할머니는 평생 찾던 걸 드디어 찾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김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렇게 할머니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